우주 세계의 인물들은 참 개성이 다양하면서 현실적입니다. 그 시작은 1979년작인 기동전사 건담이었는데요. 인물 묘사가 만화라기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워서 그런지 퍼스트 건담 방영 당시 아이들보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죠. 이때 건담을 보고 자란 청년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두고 온갖 토론을 벌이다 못해 나중엔 MSV 등의 이야기까지 만들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만큼 만약 이랬다면 이라는 이프에 관한 이야기는 건담 팬들에겐 중요한 화제인데요. 이때 꼭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진입니다. 사실 1화에서 사그러지는 평범한 병사들인 데님, 진, 슬렌더는 오로지 진의 투철한 활약 때문에 100년 넘는 우주세계 역사에 당당히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기동사 건담 유니콘에서는 데님의 자쿠가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으니 그가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건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역사를 뒤흔드는 최중요 인물인 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데님, 진, 슬렌더는 기동사 건담에 등장하는 지원군 캐릭터로 이름의 유래는 토미노 감독이 이름 짓는 방법이 좀 희한하죠? 청바지에서 딴 겁니다. 이 세 명은 자쿠2의 파일럿으로 데님은 상사, 즉 소대장이며 진과 슬렌더는 병장, 즉 일반병이죠. 보통 전투기나 전차 등의 고가 병기를 다룰 정도면 나름 엘리트죠? 아무리 지원이라고 해도 모빌 슈츠가 마냥 넘쳐나는 건 아닐 테니 나름대로 지원군 내에선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사람이 스펙 좋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듯 이 사람들 공부만 잘한 맹꽁이라 출세하긴 글렀어요. 우세기 79년 샤아는 연방이 추진하는 V작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님, 진, 슬렌더를 사이드 7에 파견합니다. V작전이란 연방에게 불리한 1년 전쟁의 전황을 뒤집기에 시행되는 군사, 첩보, R&D를 통칭하는 작전으로 모빌스 개발은 그 계획의 일환이었죠. 이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샤아는 데님, 진, 슬렌더를 정찰 임무에 파견하는데요. 이때 진이 돌출 행동을 벌이고 맙니다. 叩くなら今しかありません。我々は偵察団任務だ。手柄のないのは焦ることはない。おお、ジン、何をする？シャア少佐だって戦場の戦いで勝って出世したんだ。おい、ジン、貴様！命令違反を犯すのか？手柄を立てちまえばこっちのもんよ。 진은 데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했지만 불행히도 건담은 이미 조립된 상황이었으며 프라우를 잃을 뻔해 분노한 아무르의 공격으로 인해 동력 파이프가 박살나고 맙니다. 이에 겁에 질린 진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아무르에게 두 쪽이 나면서 우주세계 최초로 격파당한 모빌스 파일럿이란 불명이 나게 되죠. 이때 자쿠의 동력로가 파괴되면서 콜로니에 구멍이 나게 되고 결국 살아남은 민간인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후 아무르와 피난민을 태운 화이트 베이스는 잡으러 가는 도중에 여러 지온의 에이스들을 모조리 도륙내면서 지온의 국력을 확실하게 깎아먹습니다. 이렇게 진은 기계엔 관심도 없는 예비 공돌이 아무로를 연방의 하얀 악마 뉴타입 신화의 효시로 각성시켰으며 잘하면 이길 수도 있던 지온을 패망으로 이끈 우주세계 역사에 남을 대위협을 세우고 말죠. 진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좋게 말하면 젊은 혈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 나쁘게 말하면 능력도 안 되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샤아는 룸 전투에서 공적을 세워 고속 출세를 하는 바람에 온갖 사람들의 질투와 시샘을 받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진입니다. 진이 명령 위반까지 하는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샤아처럼 활약해서 자신도 출세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상황이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담이 움직이기 전에 부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운 거죠. 그의 임무는 격파가 아니라 정찰임에도 불구하고 전 진이 샤아가 왜 출세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신입으로 조직에 들어가면 대활약을 해서 승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기 넘치는 신입들이 돌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떤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회초년생 때 대활약을 했다기보다는 실수를 아예 안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덜하고 그 실수에서 배우면서 작은 성과를 쌓아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샤아는 왜 승진했을까요? 물론 룸에서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활약은 어디까지나 명령을 지킨 결과입니다. 명령 위반을 해서 세운 돌출 행동의 결과가 아니죠. 인간이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일할 경우 실수를 수습하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보완해줄 조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안정성을 높여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군이란 조직은 원칙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공적을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를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샤아가 정체를 보낸 이유는 지온을 위협할 작전을 파악하여 자신의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비가를 정리한 이후엔 본인이 이끌어야 하니까요. 만약 진이 군인으로서 정말 출세하고 싶었다면 대놓고 머신건을 난사하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데님을 잘 보조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공적은 당장은 대단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공적이 쌓이다 보면 승진 점수를 쌓을 수 있을 테고, 혹은 작은 공적을 세운 덕분에 이후에도 좋은 기회를 얻어 언젠간 샤아처럼 큰 공을 세울 기회 또한 얻기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속 좁은 진은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그러기에 공을 서두르다 죽고 만 거죠. 명령을 어기고 큰 공을 세운 병사를 대체 어느 상층부가 좋아한답니까? 認めたくないものだな。自分自身の若さゆえの過ちというものを。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이 토미노부 씨는 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젊어서 고소 출세를 해서 진의 호승심을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이라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젊어서 고소 출세하는 바람에 진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デニムに新兵が抑えられんとはな。 개념 없는 진은 그렇다 쳐도 왜 데님은 이를 막지 못했을까요? 아마 내심 진에게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토미노 감독의 소설판에선 데님 본인이 공명심에 취해 직접 공격을 하거든요. 데님은 청바지의 원단을 가리키는 말이고, 진은 청바지 자체를 말합니다. 즉, 진은 데님으로 제작된 청바지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데님도 진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샤아에게 질투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의미도 되겠죠. 아마 샤아는 뒤늦게 데님도 이런 인물임을 깨닫고 자신의 젊음으로 인한 과오를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여하튼 샤아의 정찰 임무는 절반은 실패였습니다. 진짜 임무를 잘 수행한 건 사진을 찍고 무사히 귀환한 슬렌더뿐이군요. 이런 점 때문에 진은 우주세기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람, 우주세기 최고의 특이점이란 영예를 안게 됩니다. 물론 건담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리드 메사로 괜히 고등학생 하나 잡겠다고 계엄군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애인들도 다 잃어버리고 본인도 죽었기 때문에 그는 나름 제타건담의 역사를 바꾼 중요 인물 취급을 받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카미오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젊은이에 더 가깝고, 에오고에는 미혹을 버렸을지도 모르는 샤가 있으며, 또한 카미오가 없었다면 아무로가 제타를 탔을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역사의 중요한 축에 자리 잡았다곤 보기 힘들겠죠. 제리는 제리니까요. 단 진은 다릅니다. 다른 인물들은 그가 없어도 역사가 살짝 바뀌는 수준이지만 진이 없다면 역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니까요. 건담 팬들은 if, 만약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 팬들의 성향을 살린 게임 작품이 98년도에 새 톤으로 발매된 기렌의 야망인데요. 이 게임을 지용구 시점에서 플레이하다 보면 V작전의 조사를 위해서 사이드 7의 정찰 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멋모르고 예스를 눌러버리면 진이 전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이후 화이트 베이스는 자부르로 움직이면서 에이스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게임은 모빌 슈츠의 파일럿을 태워야 더욱 강력한데, 그 귀중한 파일럿, 그것도 에이스들이 게임상에서 하나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편에서 편하게 플레이하려면 눈 딱 감고 노를 누르는 게 낫죠. 즉, 진이 파견되지 않았다면 지온의 용사들은 무사히 살아남았을 겁니다. 물론 자원이 부족했으니 연방에 이겼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유능한 전선지휘관이 다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또한 아무로는 얌전히 기계만 만들며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건담 팬들에게 우주세기 최고의 전범이라 평가되는 거죠. 여담이지만 진은 다른 의미의 민폐도 끼칩니다. 원래 그의 성우는 단정한 목소리로 유명한 소갑의 카즈유키였지만 극장판부터는 중후한 목소리의 악역으로 유명한 와카모토 노리오씨가 성을 맡게 돼요. 준비 완료! 出撃すんぞ! 문제는 그 바람에 쓸데없이 성우가 비싸지는 바람에 원작을 재현하려면 돈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게 돼버렸죠. 그래서 원작 재현을 굳이 하지 않는 게임에선 아예 출연을 안 시키기 때문에 데님과 슬렌더까지 덩달아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건담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죠. 우선 1995년도에 발매된 외전 만화인 MS 전기에선 자기 형인 진이 파일럿이라면서 주인공 프레데릭에게 자랑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녀석이 형이 진이라면서 뻐기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외전 만화의 한 페이지를 더 그릴 수 있게 되었죠. 만화가가 한 페이지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공이 아닐 수 없네요. 또한 유탭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죠. 그는 도망가다 아무로에 의해 두 쪽이 나버리죠.
이때 동력로가 폭발하여 콜로니에 큰 구멍이 나면서 엄청난 피해가 벌어집니다. 자쿠의 핵 동력로의 위험성을 실전에서 깨달은 아무로는 이후 데님의 자쿠와 싸울 땐 콕핏만을 정확히 노리죠. 즉 진은 아무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격파된 자쿠는 앞서 말했듯 박물관에 전시되는데 이런 의미에선 박물관의 큐레이터에게도 도움을 준 게 아닐까요? 진, 은근히 상냥한 남자군요. 여하튼 이렇게 별의별 활약을 다하는 바람에 그는 출연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건담 팬들의 화제에 항상 오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2025년에 공개된 신작 건담인 지쿠악스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자쿠가 망가지는 바람에 사이트 7 정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만약 이프 전개로 나가죠. 이 작품에선 원작과 달리 샤가 직접 정찰에 참가하며 샤는 진과는 달리 연구시설, 민간인 거주 구역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건담과 화이트 베이스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지오는 1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역사가 바뀐다. 이쯤 되면 진이라는 인물이 가진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지 않나요? 뭐 그래도 소인배임은 변함없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쿠악스에서의 평행 우주 전개는 진이 우주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중요 인물이라는 것을 반다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팬덤은 지쿠악스가 아니라 진악스라고도 부르더군요. 이젠 작품의 제목마저 뒤흔들 정도니 진은 과연 거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진의 활약을 다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